거구나. 나도 안 떠도 소리 안 나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지? 얼굴 빠졌잖아.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80페이지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좀 넘어간 거 있죠? 자, 76페이지 등록사항의 정정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 등록사항의 정정.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등기 촉탁,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지적 정리의 통계. 자, 두 가지 큰 틀에서는 다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정리나 등록사항의 정정은 다 두 가지 토지 표시원,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 정정과 역시 정정 역시도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와 정정은 큰 차이가, 자, 우리 민법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하고 그 현실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 공부하고 지금 현실하고 두 개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치는 방법인데, 바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는 후발적인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것. 자,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자, 이게 후발적이니까 방금 공부한 거죠. 후발적으로 달라지는 거 뭐라 그래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토지 표시를 할 때, 바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었죠?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리고 이제 분할, 그리고 회수면 말소. 이런 것들은 이것과 바로 합병과 지목 변경.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 두 개로 나눈 차이. 우리가 토지 이동할 때 맨날 했는데. 이것들은 지역청을 했었던 거고, 이건 안 했던 거고. 그런 차이들이 있죠. 자, 어찌됐든, 자, 토지 표시에서는 지역 청약을 하건 안 하건, 또 지역 청약을 하지 않을 때는 또 뭐가 있었죠? 토지 이동 조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적 청약을 하건, 토지 이동 조사를 하건. 자, 그걸 하게 되면 뭘 작성합니까?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그러니까 이 결의서를 가지고 바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소유자가 바뀔 때 역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 자, 신규 등록은 누가 하는 거죠? 자, 공유수면이 매립됐어. 신규 등록했어. 등록 소관청. 그렇죠.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했어.
자, 이제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 기등록지. 기등록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기등록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등기부 이제 등기소 소관청에 봅시다. 등기소 소관청. 이 이제 갑과 우리 소유권이 바뀌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그 등기소에서 소관청에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지라고 합니다. 아까 어떤 말이었죠?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통지를 받아서 이제 바꾸기도 하고, 자, 안 하니까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바로 신청하기도 하고, 소유자의 신청. 자,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니까 이제 소관청이 지가 알아서 직접을 하는 거죠. 소관청에 직권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지를 받아서 하는 게 주요죠. 자, 등록상 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관청에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뒤에 아까 앞에 지금 9가지,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근거 자료를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유자가 이제 정정을 할 때, 신청을 통해서 정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경계가 변경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요게 이렇게 이제 실제는 이건데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경계의 변경은 누가 관계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바로 승낙서. 옆집 아저씨의 승낙서와 승낙서가 없다라면 판결로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고. 자, 또 이제 이것과 경계 자체가 변경된 것과 이제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적된 것보다 적게 신고됐거나 적게 등록되어 있다라면 하게 된다라면 그 증감을 알려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이제 측량 성과, 지적 측량을 통해서 발생된 측량 성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바뀔 수가 있겠죠. 경계를 변경할 때 측량 성과들을 한다. 또는 증감에 상대방의 옆집 아저씨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리겠죠. 경계가 문제될 때는 옆집 아저씨가 문제가 되니까 되는 거고. 자, 잘 됐어. 근데 원래는 이제 실제로 현실은 이제 뭐 235제곱미터인데 이제는 지적도에는 이제 뭐 300제곱미터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들을 원래 이것을 인정한 측량 성과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정정할 때도 소유자 자꾸 밀리다 보니까 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가 되어 있는 땅,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등기지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신청을 해도 되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확인해서 정정해도 되겠고요. 미등기지는 직권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직권은 안 되고 이때는 신청만 된다는 거. 자, 등기 촉탁에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 촉탁은 소관청이 이제 아까 이동에 따라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그것을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촉탁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쵸, 신규등록.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처럼 촉탁 다 되지만 안 되는 거. 신규등록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적 정리가 됐다라면 그것을 알려주라. 그러니까 지적 정리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주라는 거죠. 어쩔 때 알려줄까요? 자기가 신청했으면 그것은 이제 뭐 결과를 통지하니까 크게 의미가 없겠고, 아까 우리가 뭐 할 때? 직권, 소관청의 직권이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대의자나 사업 시행자들에 의해서 신청이 됐을 때 그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통지는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주라. 직권하든지 타인의 신청에 의할 때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타인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사업 시행자나 대의자에 의해서 신청을 됐을 때 그것을 알려주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되는 것이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미등기지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할 때 그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뭐 교과서에 정리하겠지만 여기서 정리한다면 가족 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자기의 사실을 신청하라. 이거 하나.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건축 허가서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라. 이게 이제 조금 사안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할 것은 정리라고 하는 것과 정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정리는 아까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라서 후발적으로 분리됐을 때 그 방법. 그리고 정정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써서 정정하는 방법. 그래서 조금 뭐 저는 항상 판사고 나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 뭐 다음 언제 한번 뭐 프린팅으로 나눠드릴 기회 있으면 뭐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 안 좋을 테니까 판서는 조금 나중에 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 좀 체크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80페이지. 자, 지적 공부의 정리와 정정을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지적 공부의 정리는 그 대상으로서 기억니은 것은 토지 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 등 어떤 데는 분할, 합병, 지목,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절차로서 이러한 이동이 있을 때는 뭘 한다고요? 지적 측량이나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리고 그 밑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쉽죠? 근데 이제 토지 이동, 토지 소유자 변동을 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로 묶어버리면 그때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묶지 마시고 1번에서는 그것이 따로따로다. 이게 항상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같이 묶으면 뭐가 돼? 항상 문제가 돼. 이게 둘이는 왼수야. 만나면 안 돼. 만나면 항상 사고가 나. 그러니까 만나지 말고 항상 떨어뜨려서 다 개별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정리는 신규 등록과 기등록지로 나누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하면서 증명하는 등기필적, 등기관련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 관한 등기전산정을 따라 정리한다. 다 외울 필요 없죠? 뭡니까 이것들은? 그냥 등기 필증부터 등기 전산 자료까지 이걸 한마디로 뭐래요? 그냥 등기 관련 서류.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는 이제 등기 관련 서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다. 다만 아까 계속 설명한 거 있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인 지적을 만들고 지적 공부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거죠. 오늘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자, 쭉 넘어가서 4번. 자, 4번 앞에다가 요거 쓰시면 되겠죠. 기등록지. 자, 이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 부동산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자, 쭉 읽을 테니까 그렇게 밑줄쳐서 할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셔도 되겠고,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 상황 증명서 또는 등기 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직권.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직권. 소관청이 지가 찾아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직권 옆에다가 3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거나 토지 소유자는 그 밖의 이해관계는 그 지적공부와 소유권,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이 일치하는 데 필요한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2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기등록지에 따라서 1번이 없네요. 그러면 그 아래다가 여러분 1번 적어주시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 누가? 등기소에서 통지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소유자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1번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리고 2번 신청, 그리고 그 소관청이 직접 찾아서 직권 신청 통지의 3가지 방법으로 기등록지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정정은 앞에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앞으로 넘어가 76페이지. 자, 이제 등록상의 정정 역시 신청 직권으로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토지 표시와 이제 소유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신청에 의한 정정. 자, 그리고 2번 지적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이것 두 가지는 뭡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 우리 교과서에는 1과 2로, 하나는 그 직권 신청으로, 신청은 1로, 직권은 2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죠. 이것을 토지 표시에 관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경계만 변경되는 것하고 경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박스, 1의 박스. 자, 기억에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등록상 뭡니까? 측량 성과도. 경계 면적 측량 성과도. 자, 이제 2번.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됩니다. 자, 경계 변경.
그러면 그 경계 변경을 통해서 옆집 아저씨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업,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고 옆집 아저씨 승낙 안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서 이것을 정정할 수가 있다. 자, 시험 문제는 바로 이제 2번 지적 소관청이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기억에서 치읓까지 몇 개인가요? 3개, 10개나 되네요. 10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10개 저 외우는 거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직권으로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를 때는 결의서가 근거 서류가 되는 거죠. 결의서 동그라미. 자, 니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거. 자, 키워드는 면적의 증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면적의 증감 없고 위치만 잘못된 거니까 이건 뭡니까? 위치만 정정해 준다는 거죠. 증감이 없으니까 별로 다툴 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만 정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뭐 넘어가셔도 되겠고, 리을 미음은 실제로 같은 겁니다. 자, 지적 공고를 작성할 때는 미음, 지적 측량 성과를 작성하죠. 그런데 그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록 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작성했는데 그 의결과 다르게 하면 그 의결서를 근거 자료로 정정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할 때 그 근거가 맞는지. 자, 시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됩니다. 자, 입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산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 있던 것을 파일로 다 옮기는데 그냥 졸다가 클릭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클릭을 잘못했다는 것이 뭘로 통해서 발견돼요? 원장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념을 잘 연결을 해주면, 자, 또 이응에 등기관에 통지가 있었는데 그 통지대로 안 하고 잘못 기록했어요. 그럼 통지에 맞춰서 그대로 정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근거 서류에 확실히 있는데 그 근거 서류에 따르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정정하면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자,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75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평이다가 미터법으로 바꿨는데 역시 지금은 그냥 뭐 그 뭐죠? 엑셀 같은 거 딱 하면은 자동 변환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개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아까 깜빡 졸다가 잘못 측정해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장부를 보고 정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이제 소유자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소유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비등기지.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하니까 등기를 바탕으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줄 지적서관청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아까 우리가 등기 필증 등의 등기 자료,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2번입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두 번째 줄 중간 신청으로만 인정이 되고 그 신청할 때 그것의 근거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81페이지로 넘어가서 등기 촉탁. 자, 81페이지.
자, 촉탁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등기가 이동에 따라서 소관청이 하니까 등기소에다가 바꾸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적소관청은 다음 사유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자, 여기서 뭐만 뺀다? 기억의 두 번째 줄 가로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왜? 촉탁해봤자 기록할 수가 없죠.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에 관련된 내용들 뭐 다 마찬가지 토지 이동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토지 이동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지나가는 글에 2번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고 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지적 정리 등의 통지 따라서 이제 대상. 자, 1번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복구 등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역시 다 외울 필요 없고 기억번.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직권에 의한 거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라. 자, 그리고 밑에 시옷, 이응, 지읒 토지개발 사업자, 또 대위하는 자, 또 촉탁 등에 의해서 바뀌어지면 모르니까 이것도 역시 알려주라. 그러니까 직권,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됐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시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외우도록 합시다. 빨리 달려왔는데 지적 측량 15분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자, 측량. 자, 측량은 우리 파트가 5가지였다고 했죠. 의, 누가 하느냐, 주체. 자, 주체는 여러분이 중개사 되면 측량 나갈 거예요? 아니죠. 측량은 필요 없고, 주체는 필요 없고요. 이제 측량을 뭘로 할 것인지. 뭘로 하냐? 공부의 쪽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수면, 말소. 말소 중에서는 뭐만?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일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합병을 살짝 끼워 넣느냐, 그래서 그 합병을 골라내느냐, 그 눈치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절차가 좀 복잡해서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 그리고 그 지적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시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적부를 심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상. 자,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 한 문제씩 두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뭐 1, 2번은 아예 넘어갔으니까 필요한 것만 잠깐 언급하고 갑시다. 자, 지적 측량의 의.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다시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소자 측량을 포함하고 있다. 자, 우리 좀 기분 좋게 보충학습 X. 안 봐도 돼요. 자, 지적 측량의 구분. 자, 구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88페이지. 자, 지적 측량은 위에 있는 도표 있죠? 그냥 타이틀만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우리 23조는 좀 공부하셔야 되겠죠? 아까 우리 지적 측량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조에서 한 문제. 자, 그래서 지워도 될까요? 네. 그새 다 하셨어요? 자, 어려운 건 없고요. 우리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자, 1항의 1호를 우리가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 측량. 그리고 2호부터 나머지를 다 세부 측량이라고. 기초 측량은 뭐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12가지를 우리가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우리 3호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됐기 때문에 다식을 복구하기 위해서 새로 하는 것. 그리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리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부 말소는 필요 없지만 일부가 말소했으면 어느 부분이 말소됐는지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축척 변경, 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도. 자, 우리가 앞에서 안 본 게 있죠. 아자. 아가 바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부터는 신규 등록을 할 때 측량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냥 신규 등록 측량. 뭐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을 그냥 등록 전환 측량. 자, 이제 아자에서는 조금 이제 이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고요. 자, 그리고 4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자, 이것도 그냥 뭐 교과서에 그대로 이름을 따면 되는데 뭐 경계 복원 측량.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것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하는 것. 자, 그리고 5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 그러니까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 건축물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이 건축물이 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지적 확정, 지적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자, 밑에 박스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것하고 지적 측량이 필요 없는 것, 합병, 지목 변경, 지번이나 위치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 없었던 거죠.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은 그냥 뭐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필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이 시험에 꽤 자주 나왔네요. 그래서 자, 89페이지 위에 3번. 그래서 박스 있죠?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자,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지역에 측량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1번에 있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수립한 다음에 책상에서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가봐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준비하고 답사한다. 자, 이걸 하나로, 자, 계획 수립, 준비, 답사, 선정, 조표, 관측, 계산 이렇게 7가지로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그냥 준비하고 가서 답사한다. 아니, 우리가 이제 놀러 갈 때도 선발대로 준비 답사 하잖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 답사하고. 자, 3번째. 자, 우리 교과서에는 선점이라고 하는데, 자, 선점 조표를 설정한다. 자, 이때의 점은 측량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측량 기준점을 잡고. 자, 뭐 조표는 글자 그대로 좌표겠죠? 측량 기준점의 좌표를 설정한다. 자, 그래서 그냥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제 실제 관측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계산. 그러면 되겠죠? 자, 크게 수립, 준비, 답사, 이제 기준점을 잡고 선정, 그것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관측, 계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관측, 계산. 자, 이거 의외로 순서 많이 잘 나오니까 이 순서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셈을 나왔다는 것도 기분 좋게 밑에 두 개 보충 박스는 끄셔서 넘어가지는 되겠죠. 아, 여기 보니까 또 아까 빼보는 거니까. 자, 지적도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빼먹지? 자, 50페이지. 아까 우리가 경계점 사업의 등록부에 지적도 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우리 제일 위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뭐 팔 밑에 동그라미 있죠? 네. 네. 그거 설명 안 했죠, 아까? 네, 안 했어요. 여기 그림에. 그 도표의 가장 위쪽에 보면 팔 밑에 약간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 학원 들어오기 전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면 한 사람 있는데 그거 찾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적도 근, 이때 뿌리 근자. 지적도 근, 뿌리 근자. 자, 그러니까 이 지적도를 작성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설명이 아까 90페이지에 지적 기준점의 종류 중에 세 번째, 지적도 근점. 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측량을 실시한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세 가지. 지적 삼각점으로 포석을 삼는 것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도 근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 표시된 것이, 아까 지적도에 이렇게 표시된 것을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지적도 근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지적도의 그 거리 같은 것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지적 측량의 의뢰. 이것도 아까 여기처럼 도표로 쭉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도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하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95페이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적위원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 방금 뭐 비슷한 말 봤죠? 축적변경위원회. 거기서도 5명 이상 10인 이내였죠.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도 이때는 좀 다른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자, 2번. 무조건 위원장은 누가?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에요. 예, 다 알 필요 없이 위원장은 누가? 국장, 부위원장은 누가? 과장. 무조건적으로. 자, 그리고 4번.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빠졌죠? 그 사람들은 국장에서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위원장을 하는 거니까 국장이 바뀌면 새로운 국장이 그 임기를 채우는 거죠. 외울 것 아니죠. 그러니까 국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 신분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자, 96페이지에 원래 여기 안 나오는데, 지적위원회가 안 나오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96페이지, 위원회 질적기피협회하고 해임 위기촉이 나왔답니다. 안 나오던 문제가 기출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또. 시간은 급하고 설명할 건 다 했네요. 네. 중요한 걸 빼먹었어 마지막에. 자, 이제 근데 여기 지적 측량에 의뢰하고 여기 적부 심사는 절차니까 다음 첫 시간에 목표로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서 필요한 거 정리하고 지적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등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또 등기법은 제 DG에 또 어떻게 끝내요? 혹시 민법 선생님 등기 나오면 다 공시법을 안 넘기나? 아니요, 저번에 가진 게 1초대인가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이 넘기갖고 저희가 말했어요. 듣기법 선생님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민법으로 넘기고 싶은데 그냥 욕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나 챙겨주는 걸 좋아하지 넘기는 걸 좋아하겠어. 포크 있어요. 딸기 주세요. 여기 와서 하나 먹고 가. 아니, 계속 뭐가? 지금 다 통과하면 나중에 가면 다 똑같이 해요. 부담까지 네, 포크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남자기요? 감사합니다. 다 물어보고 한분한테 물어보고 네, 낮에는 없었는데 밤에는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별로 가벼운 뭐라고 못하고 들어가고. 아침에 하나 먹고 가. 같이 가. 내가 사실 어디로 가고 음식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왜 집에 올 거야? 예? 버섯한증 만들어? 아니요, 아직 안 했어. 가문 사이라고? 아니, 버섯당증 만들어. 거기 가문 나 만들어줘요. 지금 그 홍콩 가고 아니, 가문 만들어준다고 2층에서. 그래요. 집에서 한 번씩 가문 만들어줘. 네. 그래서 뭐 좋아. 집도로 어디가 갔든 나 안 집에서 되더라.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냥 그거요. 네.
15분만 더 하면 우리 사람 끝내는데. 아이 무서워. 시간 지나면 무서워. 상의합시다.